구독하셨나요? 일단은 문제에서 최고 차의 개수가 1이고 f0가 2분의 1의 3차 함수 fx가 있다 라는 이 문맥을 봤을 때 우리가 느껴야 되는 것은 이제 fx가 일단 x의 3승으로 출발한다는 소리죠. 그리고 보편적으로 이런 3차 함수가 이렇게 존재를 한다면 이런 점 어딘가에 0,2분의 1 이런 점이 찍혀 있어야 된다. 물론 이 점이 뭐 여기다라고 확신할 수는 없지만 이런 게 있어야 된다 정도는 우리가 상상할 수 있죠. 그렇죠? 그래서 거기부터 이제 출발을 해야 되는데 문제에서 이제 gx를 줬고 gx가 이제 x가 마이너스 2의 왼쪽에서는 fx인데 이제 마이너스 2의 오른쪽에서는 fx 플러스 8이다. 즉 fx 그래프를 위로 8칸을 올릴 필요가 있다 라는 것을 이렇게 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방정식의 gx는 f-2에 대해서 실근이 2뿐이다 라고 해서 2뿐이다 라는 거 있는데 다시 한번 동그라미 쳐놓고 별표. 네, 뿐이다 라는 것은 우리 때 유일하다 라는 뜻이죠. 유일하다. 그때 fx의 극대값을 찾아보아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일단 fx 그래프를 대충 아무렇게 그려볼 거예요. 대충 이렇게 그려볼 건데 마이너스 2라는 위치도 여러분들이 마음대로 설정할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 예를 들어서 마이너스 1을 이런 데 집어넣어 치면 마이너스 2의 왼쪽은 그대로 fx가 된다 했으니까 이렇게 돼서 여기 이제 구멍이 뚫려 있겠죠. 이렇게. 그리고 이 오른쪽은 그대로 fx가 아니라 fx 플러스 8이래요. 왼쪽은 fx를 쓸 건데 오른쪽은 fx에다 플러스 8을 한다라는 것은 이 오른쪽에 있는 그림은 위로 8칸 올려야 된다는 소리죠. 그래서 우리가 뭐 그 8칸이 어느 정도인지 모르니까 정말 많이 올린다 치면은 한 이 정도에서 약간 이런 형식으로 그래프가 그려졌을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 다음에 문제에서 하는 소리가 f의 마이너스 2라는 지점, 원래 함수에서의 마이너스 2 지점에서의 y 값은 여기죠. 여기서 이렇게 f의 마이너스 2라는 지점을 그었을 건데 걔에 대해서 교점의 위치를 확인해 봤더니 걔는 어디에만 있어야 된대요. x가 2라는 위치에서만 교점이 존재를 해야 된답니다. 그래서 교점 존재. 그럼 지금 여기서 딱 봤을 때 지금 그림에서는 교점이 오히려 왼쪽에서 발생이 하고 있죠. 그리고 오른쪽은 아예 교점이 없고. 그러니까 지금 그림 자체가 모순인데 여기서 느껴야 되는 것은 이건 사라져야 되고 사라져야 하고 오른쪽에서는 교점이 발생할 필요가 있죠. 교점이 한 개 있어야 한다. 그러면 당연히 여러분들이 생각해 봤을 때 여기에 교점을 갖는 그 시점에 그 점은 극소라는 지점이 와야 된다. 맞아요? 틀려요? 얘가 이렇게 돼서 이런 형식으로 와야지 유일하게 딱 지점이 하나일 거니까. 그러면서 그 라인이 정확하게 2라는 라인이 와야 된다. 맞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이미 알 수 있는 게 fx의 극소가 x는 2에서 가질 것이다 라는 것을 미리 알 수 있겠죠. 그러면서 이제 더더욱 해야 되는 것은 왼쪽 거는 사라져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거기서 생각을 해보면 이제 왼쪽 게 이제 교점이 발생하는 이유가 뭐예요? 얘가 이렇게 한번 올라왔다가 밑으로 내려왔기 때문에 교점이 발생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오케이? 그렇기 때문에 올라가는 구간 중에서 얘가 나올 필요가 있겠죠. 그런 생각을 통해서 우리가 그래프를 수정해 보면 fx 그래프가 다음과 같이 존재했을 때 마이너스 2라는 지점은 이런 데 있어야 된다. 그래야 여기서 선을 이렇게 그었을 때 우리가 아까 말했던 왼쪽에 이 왼쪽에 교점은 사라질 것이니까. 무슨 말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왼쪽은 사라지게 됐고 아까 이미 우리가 생각한 것처럼 이것을 8칸 위로 올렸을 때 극소라는 지점이 여기를 올 필요가 있다. 그래서 여기가 마치 올라간다면 얘가 약간 이런 느낌으로 내려와서 여기를 툭 건들고 이렇게 간다. 이렇게 돼야지만 문제에서 말하는 상황이 된다 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죠. 됐습니까? 그래서 여기까지를
가장 좋은 건 머릿속에서 상상하시는 게 제일 좋지만 지금처럼 그림 그리셔서 찾으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때 어떻게 할 거냐? 위에 있는 함수 fx 플러스 8. 현재 이 그래프에서 이쪽이 실제로는 없는데 그래서 여기에 만나는 지점을 알파라고 가정할 겁니다. 자, 여기를 알파라고 가정하면은 우리는 인수 정리를 사용할 수 있죠. fx 플러스 8이라는 그래프는 우리 최고창의 개수가 1이라고 이미 언급을 줬기 때문에 여기 알파라는 지점, 교점 하나와 2라는 지점에서 중근을 갖게끔, 그리고 그것의 y값은 f-2다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됐을까요? 여기까지? 그래서 인수 정리를 이렇게 세워놓을 수가 있고, 지금 딱 10만 봐도 여기에 f-2가 들어갔으니까 x 자리에 -2를 한번 넣어봐야지 라는 생각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2를 집어넣어 주시면 나오시는 것은 f-2 플러스 8은 -2가 됐으니까 -2 마이너스 알파, 여기에는 마이너스 들어가서 4의 제곱이니까 16, 그것에 플러스 f-2 이렇게 정리가 되면서 이 둘이가 지워집니다. 여기서 풀어주시면 나오시는 것은 40은 마이너스 16 알파 이렇게 정리가 돼서 알파가 마이너스 2분의 5에 해당이 된다 라고 찾을 수 있고,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정리해 놓은 이 식이 fx 플러스 8이 x 플러스 2분의 5 그리고 x 마이너스 2의 제곱에 플러스 f 마이너스 2다. 여기까지 정리가 되겠죠. 됐습니까? 그래서 여기서 이제 알파를 한번 찾았고, 그 다음에 문제를 다시 한번 보시면 문제에서 힌트 하나 더 있었죠? f0가 2분의 1이라는 힌트 하나 더 있었습니다. 따라서 x자리에 이번엔 0을 넣을 거예요. x자리에 0 넣어주면 얘는 이제 f0니까 2분의 1 플러스 8 이렇게 될 거고요. 오른쪽은 2분의 5 곱하기 4 플러스 f 마이너스 2 이렇게 정리가 돼서 10 플러스 f 마이너스 2, 여기는 2분의 1 더하기 8, 따라서 f 마이너스 2가 마이너스 2분의 3이다 라고 정리가 끝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최종적으로 이 식을 다시 한번 정리할 수가 있겠죠. 이 식을 다시 한번 정리해줘요. fx는 x 플러스 2분의 5에 x 마이너스 2에 대해서 제곱에 여기 f 마이너스가 현재 마이너스 2분의 3 됐고, 플러스 8 건너가시면 마이너스 8 됐죠. 자, 문제에서 찾으라는 것은 이 녀석의 극대값을 찾아달라 합니다. 극대값. 뭐 그래프 그릴 거예요. 선 하나 그으시고 이렇게 모습을 잡았을 때 여기가 마이너스 2분의 5, 여기가 2, 그리고 여기는 계산해 주시면 마이너스 2분의 19. 우리가 찾아야 되는 것은 극대값, 요 값을 찾으시면 되죠. 그럼 여기 이렇게 선 내렸을 때 여기 비율 1대2. 그럼 현재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실제 거리가 2분의 9니까 이만큼의 거리는 3이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고, 그때 그 값의 차를 유도해 주시면 2분의 1 곱하기 3차항계수 곱하기 해당되는 3에 대해서의 3승 2분의 27. 그럼 우리 극소값에다가 얘를 더해주면 되기 때문에 극대값은 2분의 8, 즉 우리한테는 4다. 이렇게 정리해서 찾아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풀어주시면 됩니다. 길이가 14인 선분 AB를 지름으로 AB의 길이가 14래요. 체크해 놓으시고, 그 다음에 반원호 AB에 대해서 BC의 길이가 6이다. BC의 길이가 6이다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점 D가 호공 AC 위에 점일 때 보기에서 올바른 것을 찾아라 되어 있습니다. 현재 기역에서 CBA, 현재 CBA 체크해 주시면 그 각도 여기죠. 그래서 여기다 세타 이렇게 체크해 주시면 됩니다. 이 녀석에 대해서 문제에서 구하라는 게 사인 값을 찾아달래요. 자, 일단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지름이니까 당연히 여러분들이 A에서부터 C까지 선을 그으셔도 되고,
그때 여기의 각도는 우리한테 직각이다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우리한테 피타고라스를 사용해 주시거나 뭐 편한 대로 하시면 되는데, 일단 여기서 그러면 코사인 세타는 7분의 3 이렇게 유도할 수 있을 거고요. 이 직각삼각형 가지고 만들어 주시면 되니까 이거 가지고 사인 세타 유도해 주시면 나오시는 것은 7분의 2 루트 10이다 이렇게 정리가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이걸 통해서 현재 기억은 참이다 라고 정리가 됩니다. 그리고 기억이 참인과 동시에 그럼 이쪽 길이는 4루트 10이었다 하고 정리가 끝나겠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문제에서 니은에서 하는 소리는 CD가 만약에 7이라면, 해당되는 CD의 길이가 7이라면 AD 사이의 거리는 어떻게 되겠는가 라고 준 거고, 현재 지금 보고 있는 이 사각형은 내접 사각형입니다. 내접 사각형은 결국 마주보는 두 대각의 합이 180도에 해당이 돼야 되고, 따라서 여기 D각도가 파이 마이너스 세타다. 그리고 거길 이용해서 코사인 법칙을 사용해 주시면 되겠죠. 따라서 4루트 10의 제곱 160은 L제곱 플러스 7제곱 49겠죠. 마이너스 2배의 L 곱하기 7 곱하기 코사인 파이 마이너스 세타다. 자, 코사인 파이 마이너스 세타는 우리한테 결론적으로 앞에 거 부호를 플러스로 바꿔주면서 코사인 세타라고 바꿔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코사인 세타는 이미 우리가 7분의 3이라고 유도가 끝났죠. 그래서 여기다 7분의 3이라고 집어넣을 겁니다. 그럼 이제 계산해 주시면 160은 L제곱 플러스 49, 그리고 여기도 플러스 2랑 7이랑 7분의 3이니까 약분해 주시면 6L 이렇게 정리가 돼서 L제곱 플러스 6L에 마이너스 111은 제로다. 인수분해가 되지 않아요. 그렇죠? 인수분해가 안 되니까 당연히 근해 공식을 사용해 주시면 됩니다. 따라서 L은 짝수 근해 공식 마이너스 3의 풀마 루트 9 플러스 111 이라 정리가 돼서 마이너스 3의 풀마 120이니까 얼마입니까? 2 루트 30 이렇게 정리가 됐겠죠. 근데 우리는 길이 값이니까 당연히 양수가 돼야 돼서 2 루트 30 마이너스 3이다. 그리고 봤더니 니은이 참이다 라고 정리가 되겠죠. 자, 이제 마지막 남은 것은 디귿, 해당되는 사각형의 넓이의 최대값을 찾아달라 되어 있습니다. 현재 지금 우리가 봤을 때 얘는 니은에서 가정한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는 7이 아니죠. 우리한테 모르는 거니까 점 D는 돌아다니는 점이고, 근데 나머지 밑에 있는 빨간색 삼각형은 고정되어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빨간색 거는 넓이가 먼저 계산이 됩니다. 해당된 요 삼각형 넓이는 2분의 1 곱하기 4루트 10 곱하기 6 해서 12루트 10이다 라고 먼저 계산이 끝나요. 됐죠? 그리고 이제 남은 거는 여기 이제 이 D점의 좌표를 정리해서 지금 보이는 이 삼각형의 넓이를 최대를 찾아야 되는데, 요런 거 우리가 했을 때 당연히 뭐예요? 이 D에서부터 이 수선의 발 내려오는 이 높이가 최대가 될 필요가 있죠. 그리고 당연히 이 높이가 최대가 되는 시점에 이 수선의 발을 내렸을 때 거기가 어딜 지나야 됩니까? 원의 중심을 지날 때다. 됐습니까? 오케이. 당연히 이것이 최대가 되려면 원의 중심을 지날 때 생기는 이등변 삼각형의 모습일 때가 가장 최대가 되겠죠, 상식적으로. 자, 그때 여기 길이가 6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등변 삼각형이면 여기도 수직이죠. 여기랑 여기가 길이가 같을 거니 이만큼의 길이는 3이라고 닮은비로 찾을 수가 있죠. 닮은비로. 그리고 현재 반지름의 길이가 7이었기 때문에 그때 높이는 4가 최대다라고 정리가 됩니다. 높이가 4가 최대다. 따라서 이때 나오는 요 삼각형의 넓이는 2분의 1 곱하기 4루트 10 곱하기 4, 즉
8루트 10이다 라고 정리가 돼서 아까 계산된 12루트 10과 8루트 10을 더해주시면 20루트 10이다 라고 정리가 되면서 디귿이 참이 되겠죠. 답은 5번 나오시면 됩니다. 15번 봅니다. 최고창의 개수가 1인 2차 함수가 되어 있고요. 이번에는 또 이제 생각해보는 게 여기까지 생각드는 건 아래로 볼록한 2차 함수고 해당되는 얘가 x제곱으로 출발하겠구나 이 정도는 이제 생각해볼 수 있겠죠. 함수가 다 같이 주어져 있는데 이것이 실수 전체 집합에서 미분이 가능하다 밑줄. 그러니까 당연히 0이라는 지점에서 미분이 가능했을 거니까 0부터 넣어주시면 연속성 F2는 밑에 거에서 0 집어넣을 건데 그때 되면 구간이 일치하니까 F2가 제로다 라고 끝나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미분계수 확인할 겁니다. 당연히 요거 미분해서 2 집어넣어 주시면 F'2죠. 이거 미분해봤자 이거 미분해주시면은 F'의 X 플러스 2니까. 그리고 밑에 거는 미분해주면 뭐 나와요? 밑에 건 미분해주면 XFX죠? 여기다 0 넣어주면 뭐 나옵니까? X가 있었으니까 또 0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미 fx는 뭐다? x-2의 제곱이다. 2차 함수가 이미 줬기 때문에 중근의 위치를 이미 줬으니까 끝났죠. 그렇죠? 이미 쌤 딱 여기를 딱 보자마자 문제 난이도 약간 좀 이상한데 fx가 벌써 나왔어요. 그렇죠? 자, 그래서 위에 거 다시 한번 정리해 주시면 얘는 x제곱이라고 끝나게 됩니다. 말 그대로 x자리에 x 플러스 2를 넣으라는 거니까. 그럼 밑에 것만 잘 해보시면 되죠. 자, 밑에 거 세미 배통 이런 거 나오면 맨날 hx 이렇게 잡아서 맨날 풀어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항상 h0는 제로인 상황이고 h'x가 xfx인 상황이다. 이렇게 해석을 해드렸죠. 그리고 현재 fx가 식이 나왔기 때문에 xx-2의 제곱인 상황입니다. 그러면 얘는 도함수가 이미 그림이 그려지죠. 이렇게 가서 0과 2 이게 현재 h'x입니다. 그러면 당연히 여기서 선을 이렇게 내리셔서 체크해 주시면 감소 증가 이런 모습이 hx일 거고 그때 h0가 제로이기 때문에 요 제일 밑에 있는 여기가 x축임을 우리한테 이미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그때 여기에 선을 이렇게 그어보시면 삼중근 라인에다가 선을 그은 거기 때문에 여기에 길이비가 1대3이라고 쌤이 이미 많이 설명을 드렸죠. 이 3차 함수 비율, 4차 함수 비율은 전부 다 외우고 계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가 이미 2니까 왼쪽에 여기 만나는 이 지점은 마이너스 3분의 2라는 지점이다라는 것도 빠르게 캐치가 됩니다. 그리고 쌤이 또 많이 설명해 드린 것 중에 하나가 이 도함수에서의 정적분, 도함수에서의 정적분은 원함수에서의 y값 차에 해당이 된다라는 것도 많이 설명을 드렸죠. 그렇죠? 그래서 현재 위에 거에서 이 부분 면적 계산해 주시면 12분의 1을 기준으로 이 사이 거리가 두 칸이기 때문에 2의 4승, 즉 3분의 4다라는 걸 알 수가 있고 그 녀석은 밑에서 이만큼의 y값의 차에 해당이 된다 라고 정리가 되는데 밑에가 x축이니 요 선이 3분의 4라는 것도 빠르게 계산이 됩니다. 그리고 났더니 hx가 적분이 끝난 상태죠. 물론 적분해서 다 집어넣어도 돼요. 근데 그래프 그려보면 빨리빨리 풀 수 있으니까 그냥 이렇게 하자는 거고 현재 그러면 이제 hx가 우리 원래 프라임이 제일 앞에가 1이었기 때문에 적분해줬으면 우리한테 4분의 1이 붙었을 거고요. 왼쪽에 x 플러스 3분의 2 x 마이너스 2의 3승 그리고 플러스 3분의 4다 라고 해서 아직 문제를 다 읽어보지도 않았는데 이미 hx, gx인가요? gx는 계산이 전부 다 끝난 상태입니다. 여기 나와있는 hx랑 이 h 다른 거예요. 네, 다른 건.
그래서 이 hx 다른 거죠. 그래서 이거 뭐라 잡아야 돼? 그럼 ix라 잡아야겠다. 이렇게 ix라 잡을게요. 그래서 이렇게 표현이 된 상태예요. 그럼 이제 문제를 읽어보시면 되는데, 자, 0의 왼쪽은 x제곱을 그리면 되고 0의 오른쪽에다가는 현재 이 그래프를 그려놓으면 된다는 거죠. 그러면 gx를 마무리를 지어줍시다. y축을 기준으로 x축이 있으면 0의 오른쪽에다가는 요 그래프 그려줘야 되니까 여기서부터 이렇게 올라가서 요런 느낌으로 그려줄 건데, 요 위치가 현재 2고 거기서 이렇게 가로선 그어주면 3분의 4다라는 게 계산이 끝난 상태입니다. 이미 왼쪽을 통해서 그걸 다 찾아봤으니까. 그리고 이제 왼쪽에다가는 x제곱을 그려달래요. 그래서 왼쪽에다가는 x제곱을 그려주시면 됩니다. 됐죠? 자, 이제 문제에서 구하라는 hx를 봤는데, hx는 gx에서 이런 행동을 하는데, 자, 이게 뭐였어요? 우리가 많이 봤죠, 얘도. y는 ga 기준으로 뒤집기. 근데 그리고 나서 거기에 x축으로 변동하죠. 그렇죠? 그래서 뒤집는 이런 행동을 할 건데, ga라고 됐다라는 이 소리는 결론적으로 더 나가서 x는 a에서 가로선, 됐습니까? x는 a에서 가로선을 그어서 그걸 기준으로 뒤집어 까면 된다는 소리죠. 그렇죠? 자, 그런 행동을 했는데 얘가 미분이 가능하지 않은 위치가 한 개만 있어야 한다. 이미 이 문맥 읽자마자 거기가 여기라는 거 알죠? 여러분들이 문제를 이제 많이 풀어봤으니까. 그리고 그때 나올 수 있는 x라는 지점은 결론적으로 여기, 그리고 여기 두 군데가 존재를 하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첫 번째 a는 이미 2라는 게 계산이 끝났고요. 두 번째 a라는 지점은 여기만 찾아주면 되는데 그 식이 이미 x제곱이고 y값이 3분의 4라는 걸 알았으니까 여기가 마이너스 루트 3분의 2다. 즉 마이너스 3분의 2 루트 3이다 라고 계산이 끝나게 됩니다. 여기까지 끝나고 났더니만 답이 나왔죠. 네, 20번 봅시다. 최고창의 개수가 3인 2차 함수 fx라고 줬습니다. 여기도 이미 우리가 SU인 것도 그럼 아래로 볼록한 2차 함수 개형인데 이번에는 3x 제곱으로 출발한다. 이런 힌트를 준 거죠. 자, 이 함수에 대해서 다음 조건을 만족시킬 때 뭐 답을 찾아봐라 했는데, 자, 가조건에서 gx는 그 값을 갖지 않는다. 이거 딱 보자마자 작년에 많이 시도된 모의고사 문제죠. 작년에 많이 나왔기 때문에 전혀 쫄지 않고 푸시면 됩니다. g'의 x에 부호 변화가 없다. 그러고 나니까 그럼 g'x를 유도해 봐야지 해서 g'x 유도해 주시면 나오시는 것은 2x 곱하기 인테그랄 0부터 x까지 ftdt. 자, 아까도 한번 나왔지만 요런 거 나오면 쌤은 항상 다른 함수 hx라고 가정을 했기 때문에 2x 곱하기 hx 라는 이런 그래프로 해석이 되고, 이 g'x가 0이 되는 모든 실근은 0과 3이다. 즉 인수에 0과 3이 있어야 되는데 부호 변화가 일어나면 안 돼요. 그 말은 얘네들이 다 모여야 된다. 중근이어야 된다 라고 정리가 되죠. 자, 근데 위에 거 다시 한번 봤더니 2x 여기가 이미 0 인수 한 개 있습니다. 중근을 되게 좀 모자르죠. 그렇기 때문에 옆에 있는 hx가 0 인수 한 개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3 인수는 두 개가 있을 필요가 있겠구나 라고 여기서 이미 정리가 끝납니다. 그리고 이때 이 hx는 잘 보시면 ft라는 함수를 결국 적분해서 만듭니다. 이미 fx의 함수의 최고차항계수가 3으로 출발한다는 소리는 얘는 x의 3승으로 출발하는 식이었다라는 것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기 때문에 이미 이것만 있으면 그래프가 끝나죠. x축 0과 3에서 3을 중근으로 갖게끔 그래프가 그려져야 된다.
해당되는 이 그래프가 현재 HX 그래프다. 그렇죠? 자, 우리는 여기서 지금 봤더니 fx에 대해서 뭔가 필요하답니다. 얘 도함수가 fx죠? 함수가 있었으니까 거꾸로 도함수를 그립니다. 그리고 이렇게 선을 그어보면 여기는 1대2입니다. 그러니 여기가 x가 1이고 여기가 x가 3이라는 선을 기준으로 x축이 들어갔을 때 증가감소 증가돼야 되니까 이렇게 생긴 그래프가 돼야 된다. 이게 현재 fx 그래프다 라고 정리가 끝난 거고요. 문제에서 지금 보는 거는 0부터 3까지, 그럼 0이라는 라인 이렇게 들어갔을 때 0부터 3까지 해당되는 적분에다가 이거 절대값 씌워져 있으면은 넓이 계산해 달라. 맞습니까? 그쵸? 그리고 오늘 한 번 더 나왔는데, 자, 항상 도함수에서의 이 정적분은 원함수에서의 y값 차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이 y값 차랑 이 y값 차는 서로 똑같죠? 그 말은 도함수에서 이거랑 이거의 면적은 서로 어떻다? 같다. 면적 동일. 그러면 결과적으로 계산하라는 요거 이 면적의 2배 하면 된다 라고 정리하시면 되고, 이 면적 패곡선이죠. 6분의 해당되는 2차 항계수 문제에서 3이라 줬고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 2칸이죠. 따라서 2의 3승. 근데 그걸 최종적으로 우리가 2배를 해야 되니까 답은 8이다 라고 찾아주시면 끝납니다. 자, 수열 AN이 모든 자연수 N에 대해서 다음 조건을 만족시킨다 라고 줬고, 자, 가조건에서 지금 보시면 첫 번째 항부터 2n번째 항까지 합이다 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그냥 SEN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SEN이 17n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뭐 그런가 보다 생각하시면 되고, 자, 밑에 거에서는 이렇게 주는데, 자, 요런 거 우리가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죠. AN 플러스 1 마이너스 AN은 풀마 2n-1이다.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해보면 an 플러스 1는 an에다가 풀마 2n-1이다. 참고로 우리한테 2n-1이라는 이런 것을 우리가 n번째 홀수를 보통 표현할 때 쓰는 방식이고요. 항에서 항으로 건너가는 거죠. 그래서 항의 간격은 n번째 홀수로 채우면 된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그렇게 채울 건데 이 짝수 번째까지의 합은 항상 17n이 만들어지게끔 요 표현이 잡히셔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지금 밑에서 보시면 A2가 9라는 걸 줘요. 그러니까 우리 가조건에서 n자리에 1을 집어넣어보면 S2는 17이라는 걸 얻어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한테 자연스럽게 A1은 8이라는 걸 얻어낼 수 있죠. A2가 9라고 나와 있으니까. 그럼 우리한테 A1 8, A2 9, A3, A4, A5, A6 한 요 정도까지만 써볼게요. 자, 지금 보듯이 A1에서 A2로 건너갈 때 지금 보니까 플러스 1 했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 보듯이 첫 번째 홀수만큼 더한 겁니다. 자, 그러면 2에서 3으로 건너갈 때는 풀마 3을 더하거나 또는 3을 뺄 수가 있는 사건이에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3을 더해주면 12가 될 거고 3을 빼줬으면 걔한테는 우리한테 6이라는 사건이 만들어졌을 겁니다. 자, 그 다음에 4로 건너가는 사건에서는 풀마 5가 되기 때문에 만약 여기서 5를 더해주면 17, 여기서 만약에 5를 빼줬으면 7, 여기서 만약에 5를 더해줬으면 11, 여기서 만약 5를 뺐으면 1입니다. 자, 근데 아까 우리한테 누가 또 있었냐면 S의 2n이 17이라는 게 있었기 때문에 S의 2n은 17n이었죠. 그래서 S의 4는 34다 이렇게 정리가 되죠. 34. 자, 근데 S2가 17이었어요. 여기까지 이 두 개를 더한 게 17입니다. 4개를 더해서 34가 된다는 소리는 여기 두 개를 더한 것도 얼마여야 된다? 17이 돼야 된다.
그러면 걔가 될 수 있는 순서상은 얘 하나밖에 없죠. 여기 하나밖에 없죠. 그래서 이거 말고는 만들어지는 게 없어요. 자, 그럼 그 다음에도 지금 또 보면 S의 6은 또 17에 이제 3 집어넣을 거라서 51이라 이 다음에 다섯 번째랑 여섯 번째를 더한 것도 17이어야 된다는 소리예요. 자, 그러면 이제 11을 기준으로 우리가 이번에는 네 번째 홀수인 7을 더하거나 뺄 수가 있는데 7을 더해주면 18, 7을 빼주면 우리한테 4가 됩니다. 그 다음에는 다섯 번째 홀수인 9를 더하거나 뺄 수가 있는데 9를 더해주면 위에 있게 그러면 27, 빼주면 9, 여기 9 더해주면 13, 빼주면 우리한테 마이너스 5 이렇게 되는데 다시 한번 이 두 개를 더한 거는 17이 돼야 되니까 걔는 얘밖에 없다. 그래서 이러한 규칙성으로 정리가 될 거라는 건데 여기서 좀 잘 보시면 홀수항은 2씩 줄어든다라는 게 보이고 짝수항은 반대로 2씩 커지고 있다 라는 게 보이죠. 됐습니까? 근데 아직까지는 우리가 표본이 이거밖에 없으니까 한 번만 더 해보고 이 다음에 이걸 해본 게 더 줄어들어서 2랑 15 이렇게 나오는 게 확실하면 이 규칙성이 맞다라는 소리죠. 됐습니까? 그래서 이번에 다시 한번 A7과 A8 또 이 두 개를 더한 것에 또 17이 돼야 되죠. 같은 원리니까. 자, 그러면 이번에는 여기다 풀마 11을 더해주면 24, 11을 빼주면 2. 이 다음에 여기다가 풀마 13을 해주시면 더해주면 37, 빼주면 11, 더해주면 15, 빼주면 마이너스 11 이렇게 되면서 이게 맞다. 그래서 너가 보고 있는 규칙이 맞다 라고 정리가 됐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짝수항은 첫 항이 9고 공차가 2다. 그래서 얘는 2n 플러스 7로 정리할 수 있고 다시 한번 시그마 n은 1부터 10까지다. 2 곱하기 55 플러스 70 따라서 답은 180이다.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끝나게 됩니다. 22번 봅시다. 3차 함수 fx에 대해서 곡선 y는 fx 위에 0,0에서에 라고 했기 때문에 f0는 제로다. 그 다음에 이 녀석의 접선의 방정식을 y는 gx라 한다. 그러면 얘는 결과적으로 y는 f'의 제로 곱하기 x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겠죠? 0에서의 위의 점 접선의 방정식이니까. 자, 이거라 했을 때 함수 hx가 다음의 조건을 만족시킨다. 자, 일단은 요게 나왔으니까 fx가 0보다 클 때와 fx가 0보다 작을 때로 나눌 거예요. 물론 등호는 아무데나 붙여도 상관없습니다. 큰 의미가 없으니까. 자, fx가 0보다 크면은 결론적으로 fx 플러스 gx라고 해석이 되고 fx가 0보다 작으면 마이너스 fx 플러스 gx다.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밑에 있는 것을 볼 건데 가에서 지금 무슨 말을 하냐면 곡선 hx 위의 점 k, 0에서 여기서 또 이제 알 수 있는 것은 hk가 현재 제로다 라는 것을 한 번 더 알 수가 있고 그 지점에서의 접선의 방정식이 제로가 됐다라는 것은 접선의 기울기도 0이니까 h'k도 제로다. 즉 x는 k에서 접하는 모습이 있어야 된다. 그쵸? x는 k에서 접하는 모습이 있어야 되고 걔는 0을 제외한 다른 위치에서 또 접하는 모습이 있다라는 소리예요. 0을 제외하고 다른 위치에서. 그 다음에 hx의 실근 중에 가장 큰 값 x축과의 뭔가 교점을 만들었을 때 가장 오른쪽에 있다라는 거죠. 가장 오른쪽 교점 해겠죠. 해. 그 해가 현재 12다. 그래서 그 값을 이제 찾을 각오를 하셔야 되는데
자, 일단은 함수 자체가 요렇게 돼 있어서 가운데가 덧셈이라 해석하기가 매우 애매해요. 그래서 쌤은 어떻게 바꿨냐면 위에 거를 마이너스에 fx 위에 거는 마이너스가 이쪽에 붙이면 안 되겠군. 위에 거는 fx에 마이너스 gx 이렇게, 그리고 요거는 마이너스로 묶어서 fx 마이너스 gx 라고 이렇게 바꿨습니다. 그래서 마치 가운데 부호가 마이너스가 오게끔 일부러 바꿨습니다. 왜? 그러면 우리가 차함수라는 개념으로 해석이 됩니다. 차함수 해석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모양을 바꿔서 해석을 붙였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fx가 0보다 크다면 마이너스 gxy에 대해서의 차함수를 해석하면 되고, fx가 0보다 작으면, 즉 x축 아래에 있는 애는 그냥 차함수를 해석을 한 다음에 제일 마지막에 위아래를 한번 바꿔주면 된다, 이렇게 쌤은 해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석을 했는데, 그러면 쌤 어떻게 풀면 되는데요? 라고 할 수 있어서 보여드릴 거예요. 자, 함수 하나를 대충 이렇게 예시를 들어볼 겁니다. fx를 해서 0이라는 위치를 여는데 잡아볼게요. 그래서 이렇게 그어주시면 이게 이제 gx가 되겠죠? 여기가 0,0이고, 그리고 0,0이기 때문에 이렇게 선을 그었을 때 여기가 자연스럽게 x축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자, 그리고 그때 여기에 마이너스를 붙일 거라서 그대로 이만큼 밑으로 이렇게 그어서 요거는 마이너스 gx라고 정리가 됩니다. 자, 아까 우리가 다시 한번 정리해 봤지만 f가 0보다 크다면 위에 거였죠? 마이너스 gxy에 대해서 차함수, 즉 파란색 함수와 차함수를 확인. 그 다음에 f가 0보다 작다면 우리한테는 저 검정색 함수와 차함수를 해석해서 그 다음에 제일 마지막에 마이너스를 붙인다, 한번 위아래 바꾼다 라고 했습니다. 이거를 옆에다 이렇게 해놔야겠다. 자, 봅시다. 그래서 해볼 거예요. x축과에 대해서 현재 만나는 위치에서 위아래를 판단하기 위해 요렇게 총 세 군데로 나뉘게 되고요. 첫 번째, f가 0보다 작을 때, 여기 f가 0보다 클 때, 여기 다시 f가 0보다 작을 때, 여기 다시 f가 0보다 클 때. 됐죠? 그 다음에 밑에 x축 하나 이렇게 그어보시고, 첫 번째 거부터, 자, f가 0보다 작으면 검정색 함수와에 대해서 차함수를 해석하면 됩니다. 즉 지금 보듯이 요렇게랑 요렇게를 확인하겠다는 소리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럼 지금 보시면 직선보다 함수가 밑에 있죠? 그쵸? 직선보다, 이 직선이 이거니까 혹시 헷갈릴 수 있어서 이 함수를 빨간색으로 바꿀게. 이렇게 헷갈릴 수 있으니까. 그래서 지금 보시면 빨간색이 검정색보다 밑에 있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원래상의 모습은 밑에 이렇게 있어야 정상적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근데 최종 제일 끝에 뭘 붙인다? 마이너스를 붙인다 했기 때문에 얘를 뒤집어서 요렇게 끝맺음을 할 겁니다. 됐죠? 오케이. 그래서 요 사이에 있는 모습을 그대로 여기다 본 떠서 원래 이렇게 모양을 만들면 돼요. 만든 다음에 마이너스를 붙이라 했으니까 밑에 있는 것을 위로 올리는 행동으로 바꿔주겠다. 다음 두 번째는 빨간색 함수와, 이번엔 f가 0보다 크기 때문에 파란색 함수와에 대해서 차함수를 확인합니다. 현재 지금 파란색 함수와 빨간색 함수 보시면은 위로 살짝 이렇게 튀어나오죠? 그래서 그 모습 그대로 위로 튀어나오게끔 그림 그려주시면 끝납니다. 그 다음에 다시 세 번째, f가 0보다 작아지면 다시 검정색과 비교를 끝낸 다음에 마이너스를 붙일 거다.
현재 얘랑 검정색이랑 비교해보면 처음에 이만큼 간격이 있고 점차 거리가 멀어지다가 다시 거리가 좁아지는 행동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밑으로 내려갔다가 올라오는 이런 행동을 해야 되는데 이거를 마이너스 붙여달라 했기 때문에 위로 붙여서 요렇게 된 행동으로 끝나게 됩니다. 요렇게 뒤에가 좀 커야겠죠? 이렇게 이런 행동을 하게 되고 제일 마지막은 F가 이제 또 0보다 크대요. F가 0보다 크면 다시 한번 크면은 파란색 함수와의 차함수를 본다. 지금 보니까 빨간색과 파란색 사이에서의 간격은 점차 엄청나게 커지는 모습만 잡히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에 의해서 이렇게 올라가는 그림만 그려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자, 그럼 이게 현재 HX 그래프라는 거예요. HX 그래프의 개형이 이렇게 한 가지로 만들어진다는 소리인데 이때 이 그래프에는 누가 있어야 되냐? X가 K라는 지점에서 중근을 갖고 있는 모습이 들어가 있어야 되고 가장 오른쪽에 10이라는 근이 있어야 됩니다. X축과의 교점에. 근데 지금 그림에는 중근도 없고 그 다음에 가장 오른쪽에 10이라는 근도 없죠. 그렇기 때문에 이 그림은 아니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그림을 다시 수정을 해야 돼요. 맞는 그래프를 찾을 때까지 못 풀어요. 어쩔 수가 없어. 그래서 맞는 그래프를 찾을 건데 생각을 좁혀 나갈 거예요. 뭐냐면 접하는 모습이 생겨야 되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렇게 한번 그림을 그리고 나면 그 접하는 지점은 이 모습이거나 여기 모습일 것이다 라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둥글둥글하게 위로 튀어나온 건 요거밖에 없어서. 근데 이쪽의 그래프 같은 경우는 이미 0에서 출발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 그대로 0에서 출발하는데 중간에 되려면 이렇게 꺾여야 되잖아요. 그런 건 말이 안 되니까 여기는 불가능하고 요 모습이 X축에 붙어서 이렇게 튕기거나 이렇게 튕기는 모습을 만들 필요가 있다라는 것을 힌트로 준 겁니다. 그러면서 거기가 K가 될 거라는 지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한 번 더 생각을 해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는 두 번째로 한 번 더 그래프를 또 그려볼 겁니다. 이번에는 대략적으로 0의 위치를 이런 데 줘서 이렇게 돼 있는 거 하나랑 그러면 X축이 또 이렇게 그어졌겠죠? X축이 이렇게 그어졌을 때 반대로 이렇게 그어지는 거랑 하나랑 그럼 이게 마이너스 GX 요거는 GX 검정색 함수는 fx. 다시 한번 X축과의 교점을 이렇게 잘라서 첫 번째 f가 0보다 작을 때 여기 f가 0보다 클 때 여기 f가 0보다 작을 때 세 번째 f가 0보다 클 때 f가 0보다 작으면 다시 한번 우리 정리해 놓으시면 f가 0보다 작으면 우리 누구였어? f가 0보다 작으면은 gx 원래 그냥 차함수 이번에는 빨간색과 차함수 해석하고 차함수 해석한 다음에 최종 마이너스 붙여주면 된다 그랬죠. 그리고 양수면 파란색 함수랑 차함수 확인하시면 됩니다. 그럼 다시 한번 봅시다. 왼쪽 맨 처음. 자, 왼쪽에 있는 맨 처음 모습 빨간색 함수와 차함수의 모습을 확인하면 된다 라고 좀 되는데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거리가 어느 정도 벌어져 있는 상태고 엄청나게 크게 벌어져 있기 때문에 이 그림을 요렇게 들어왔을 것이다 라고 정리가 됐겠죠? 위에 거 그래프를 살짝 이렇게 옆으로 돌려서 본다 생각하시면 돼요. 말 그대로 여기가 X축이 된다 생각해서 그러면 이만큼 이렇게 꺾여 있잖아 밑으로. 무슨 말이 됐죠? 오케이? 자, 근데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앞에서 뭘 붙여? 마이너스를 붙인다 했으니까 얘가 위로 붙어서 요렇게 생긴 그래프로 끝나면 된다 라고 생각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여기가 이제 0의 위치예요. 여기가 0. 자, 여기는 이제 0보다 크면은 파란색 함수와 차함수를 확인한다. 그러면 위에 거 살짝 튀어나왔다가 여기서 만나죠. 그래서 여기서 살짝 내려갔다가 여기서 이렇게 만나는 행동으로 들어온다.
그 다음에 지나고 나면 또 음수라서 빨간색 함수와 차함수를 해석한다라고 되는데 현재 빨간색 함수랑은 교점이 한번 존재를 하고요. 얘가 점차 벌어졌다가 줄어들었다가 다시 벌어지는 행동을 해야 되죠. 그래서 원래 상으로는 이런 행동을 해야지만 맞죠. 이렇게 그려져야 되는데 거기다 최종 뭘 붙여? 마이너스를 붙인다 했으니까 얘는 최종적으로 뒤집혀서 이렇게 생기는 행동이 된다. 그 다음에 제일 마지막에 여기는 이제 fx가 0보다 클 때는 파란색 함수와 차함수를 갖는다. 점차 올라오면서 교점 갖는 거 보여요. 그쵸? 그러니까 교점의 위치가 하나가 탄생을 할 건데 거기를 향해서 점차 위로 올라오면서 지나갈 것이다. 그래서 이번 hx 그래프는 이렇게 생긴 그래프가 만들어집니다. 자, 그래서 이번에는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가장 오른쪽 근이 12다라는 모습은 만들어낼 수 있어요. 근을 갖는 모습이 있으니까. 하지만 이 그림에는 x가 k일 때 중근이라는 모습이 탄생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도대체 이 x는 k에서 중근을 갖는 모습은 어떻게 해야 만들어지냐 라는 걸 우리가 생각해 봤을 때 이 중간에 있는 모습이 fx가 0보다 작을 때라서 파란색 함수와에 대해서의 차함수를 내가 해석하고 있죠. 이 사이, 이게 빨간색이었나? 빨간색 함수에서 이제 모습이었고, 그럼 어쨌든 이 모습에서 이제 나올 거니까, 접하는 모습이 나오려면, 직선과 접하는 모습이 그대로 차함수로 적용이 돼야 된다. 지금 무슨 소리냐면 여러분들이 풀었던 문제에서 보시면 이런 L이 있고 F가 있어요. 여기가 만약에 알파고 여기가 베타면 그때 차함수 만들면 X축을 기준으로 그대로 이 알파와 베타를 내렸을 때 알파에서 직선과 접했기 때문에 어떻게 그려요? 이렇게 중근으로 그려서 이렇게 그려서 그림을 끝내죠. 그렇죠? 그래서 뭐예요? 직선과 접하는 모습이 있어야 결론적으로 나한테는 중근이라는 모습으로 그림을 그려낸다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얘가 중근이라는 모습을 가지려면 차함수를 적용하는 그 순간, 즉 직선과 접하는 모습이 그려져야 된다는 소리예요. 근데 지금 보시면 얘도 그렇고 맨 처음 거 그래프도 그렇고 맨 처음에 접선을 기준으로 출발했기 때문에 무조건 여기서 관통이 일어납니다. 접할 수가 더 이상 없죠. 그리고 여기서 내려가는 모습과 했으면은 뭐 여기서 이렇게 접하는 모습을 하나 만들어낼 수도 있겠다. 이런 모습으로. 그래서 그런 모습일 때는 좀 가능할 수 있겠죠. 그래서 그런 모습이거나 이 그래프 같은 경우는 절대 불가능. 그래서 이러한 모습에서 상상을 해보더니 이제 원래는 6개까지 다 그려야 되는데 그럼 너무 오래 걸리니까 이제 쌤이 딱 찾은 그래프로 바로 건너갈 거예요. 어떤 그래프를 쌤이 찾았냐면 이렇게 생긴 그래프 0의 위치는 대략 한 요런 위치. 그래서 여기서 접선이 이렇게 그려지고 거기서 뒤집어진 거는 여기랑 접하게끔 지나가면서 X축이 여기를 지나갑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쌤이 이제 했던 거예요. 그 6개를 그렸던 게. 그러니까 뭐냐면 아까 말했지만 이제 이 2개를 먼저 그려보고 접하는 모습이 존재해야겠다라고 해가지고 원래는 지금 아까 지금 보듯이 이게 파란색 접하게 만들 수 있죠. 이 접하게 모습 만들 수 있어서 이거 가지고 한 번 더 그렸는데 이래도 안 됐어. 안 돼가지고 그러면 최고차항 해수를 반대로 뒤집어서 3번 다시 그려보면 되겠다. 해다가 이제 뒤집으면서 접하는 모습을 만든 거였어.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그걸 가지고 다시 한번 볼 겁니다. 자, 맨 처음 거 f가 0보다 클 때, 두 번째 거 f가 0보다 작을 때, 세 번째 f가 0보다 클 때, 네 번째 f가 0보다 작을 때. 그리고 현재 빨간색 함수가 gx, 왜냐면 접선이니까. 그리고 여기는 마이너스 gx. 그럼 다시 한번 정리해 놓으면 fx가 0보다 클 때, 0보다 크면은 마이너스 한 해랑, 마이너스 한 해가 파란색이죠? 파란색이랑 차함수. 여기는 빨간색이랑 차함수 확인하고 제일 마지막 마이너스 이렇게 붙여놓으시면 되죠.
X축. 자, 첫 번째 모습 봅니다. 자, 기존 함수랑 파란색 함수랑 딱 봐도 크게 벌어져 있는 상태에서 점차 좁혀서 들어옵니다. 파란색 함수가 그냥 차함수 확인하면 된다 했으니까 그냥 이렇게 내려온다. 끝입니다. 됐죠? 자, 두 번째 지점은 빨간색 함수와 차함수를 확인한다. 점차 거리가 서로 벌어지죠? 점차 서로 거리가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원래상으로는 이런 모습으로 그림을 그려줘야 됩니다. 근데 앞에 뭘 붙여요? 마이너스로 붙인다 했기 때문에 이 그림은 최종적으로 이렇게 생겨서 밑으로 내려가는 모습으로 바꿔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 f가 0보다 클 때는 다시 한번 파란색 함수와 차함수인데 파란색 함수와 차함수 여기서 뭘 해요? 접하는 모습 그대로 들어가게. 즉 접하는 그 지점 밑으로 그대로 내려서 그 지점에서 접하게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내려간다. 이 끝에 간격이 엄청나게 크게 벌어져 있어서 그만큼 이 간격 벌린 겁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제일 마지막에 f가 0보다 작으면 다시 한번 빨간색 함수와 차함수 확인할 건데 처음에 거리가 어느 정도 있어서 마지막에 교점을 갖죠. 그래서 원래상으로는 이렇게 그림을 그려줘야 되잖아요. 근데 앞에 뭘 붙인다? 마이너스 붙인다 했으니까 얘가 이런 형식으로 지나갈 필요가 있다. 정리가 되면 최종적으로 K라는 지점에서 접하는 모습도 만들었고 가장 오른쪽에 있는 지점이 10이라는 값도 만들어낼 수 있다. 그래서 이 그래프를 찾으면 아 드디어 HX를 찾았네. 이제 문제를 풀면 되겠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럼 그때의 모습일 때 위에 거 그래프를 잘 보시면 잘 봅니다. GX와의 교점은 0과 10이다. 0에서 접선이고 12에서는 관통되면 되죠. 파란색 함수와의 모습은 0에서 관통이 되고 K라는 지점에서는 접선이면 된다라고 식이 잡힙니다. 즉 인수정리를 사용할 수가 있게 되죠. fx는 최고창에서 모르니까 a에 x제곱 x-12에 플러스 gx 빨간색 함수와의 인수정리를 사용한 겁니다. 자, 두 번째 fx는 최고창에서 a에 x의 x-k의 제곱에 마이너스 gx 파란색 함수와의 인수정리를 사용한 겁니다. 자, 이때 gx는 둘 다 결과적으로 1차입니다. 그러면 세근의 합은 변함이 없죠. 이미 여기서 세근의 합이 0, 0, 10이잖아요. 여기서 나오는 세근의 합은 0KK고 그러기 때문에 따라서 K는 6이라는 게 여기서 이미 계산이 끝납니다. 그렇죠? K가 6이라는 게 끝났고 이제 K가 이제 6이라는 게 끝난 시점에서 이제 남은 건 뭐냐면 H3이 마이너스 2분의 9라는 걸 통해서 최고차항 계수를 또 찾아내야 됩니다. 최고차항 계수를 또 찾아내야 되고 그 다음에 이게 아까 0에서의 접선이었죠? 이게 X는 0에서의 접선. 자, 그럼 밑에 거 다시 한번 정리해보면 ax 3승 마이너스 12ax 제곱 그 다음에 플러스 36kx 마이너스 gx 위에 것도 전개해보면 ax 3승 마이너스 12ax 제곱 플러스 gx 이게 둘 다 fx예요. 이때 밑에서 위에 거 빼주시면 제로는 마이너스 36kx a가 빠졌네. 여기가 a도 있어요. 아, k가 계산이 됐지. 36ax 이렇게 들어가야 되고 x 플러스 2gx라 돼서 gx가 18ax 라고 정리가 되고 최고차항 계수 현재 a는 음수인 상태다. 우리가 최고차항 계수 그래프 이제 음수로 그렸죠. a 음수로 그렸습니다. 그러면 이제 얘를 다시 여기다 넣어서 fx 정리해야 3승 마이너스 12ax 제곱 플러스 18ax
AX로 묶어주면 X제곱 마이너스 12X 플러스 18. 여기까지 했을 때 인수분해가 안 돼요. 그래서 쌤도 이제 인수분해가 안 돼서 여기까지 풀고 나서 내가 생각한 게 혹시 틀렸나 라고 해서 다시 생각을 해봤는데 틀린 게 전혀 없어서 그대로 풀었고 그대로 다 풀고 나니까 답이 나왔어. 그래서 여기 더 풀 거예요. 네. 자, 이제 남은 건 H3부터 확인을 합니다. H3이 마이너스 2분의 9래요. 자, H3은 절대값 F3 플러스 G3 문제에 나와 있는 함수에 집어넣은 겁니다. 절대값 F3 fx 플러스 gx 됐으니까. F3부터 체크해 주시면 3a 9 마이너스 36 플러스 18 따라서 마이너스 27a가 뜹니다. a는 음수였기 때문에 얘는 양수입니다. 그래서 절대값을 벗고 나와도 그냥 마이너스 27a 써주시면 되고, gx는 이미 우리한테 18ax로 끝났기 때문에 g3은 54a 따라서 플러스 54a 해주시면 27a가 마이너스 2분의 9, 즉 최고차항에서 a는 마이너스 6분의 1에 해당이 된다 라고 정리가 끝납니다. 최고차항도 끝났죠. 자, 이제 문제에서 찾으라는 거 다 했다. k 곱하기 h6 마이너스 h11 값 찾으라 돼 있습니다. 자, 근데 h6 아까 우리가 그래프 그렸을 때 접하는 지점 어디라고? 6이었다고. h6은 계산 안 해도 0이다 라는 거 알 수 있죠. 그럼 이제 남은 거 h11만 찾아주면 됩니다. 자, h11 다시 한번 f11의 절대값 플러스 g11. 자, f11부터 f11 들어가 주시면 11a 11제곱 마이너스 12 곱하기 11 플러스 18. 요거 마이너스 11 둘이 만나서 7 따라서 77a 라고 되는데, a가 음수였기 때문에 이번에 얘는 음수죠. 절대값은 앞에 만나야 되니까 마이너스 77a 라고 수정이 되고요. 자, 뒤에 있는 G11은 여기 G11 들어갈 거니까 18 곱하기 11a 라고 정리가 됩니다. 18 곱하기 11a 계산해 주시면 121a가 떠요. 이게 앞에 게 7 곱하기 11이라서 마이너스. 그럼 이제 11 곱하기 11이 될 거니까 121a. 자, 그럼 이제 끝났죠? 자, 121 곱하기 a는 아까 마이너스 6분의 1 찾았고요. k는 6이라는 걸 찾았고요. 앞에 마이너스 하나 있고요. 계산해 주셔서 답은 121이다 라고 찾아주시면 됩니다.